이제 3월 말에 K칩스법 이거가 또 반도체에 좋은 흐름일 것 같아요. 반도체 사이클 전환기의 주가 반등 경로인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2차 전지 2.0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소재의 그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로 투자를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밑단의 밸류체인까지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, 오늘은 그 반도체 소부장 쪽 이야기를 하신다고요? 네, 오늘은 두 개 상품이에요.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.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다음 주 4월 25일 화요일에 두 개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. 아, 아직 나온 건 아니고 네. 다음 주 나올 예정? 네, 예정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정부의 뭐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 중심의 그리고 그 더 업스트림 쪽으로 가면은 광물 자원 확보가 더 화두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업체를 제외한 소부장, 소재, 부품,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핫한 거는 사실 2차 전지 소부장이죠.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조금만 더 빨리 상장이 됐으면 되게 투자자분들에게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. 저희가 이 상품을 1월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에 나오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2차 전지라는 것이 뭐 단기적인 테마 그 업종은 아니잖아요.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생산 업체들보다는 그리고 소재, 부품, 장비 특히 그 밑으로 광물 자원의 재련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는 철강 기업까지 사실 2차 전지 밸류체인은 더더욱 확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적합한 ETF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소부장 하면은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재, 부품, 장비. 아니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네.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는 굉장히 완제품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그 코로나나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어떤 위기 뭐 저희 자동차 반도체 없어가지고 자동차 못 나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국산화하고 국산화해서 만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자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 힘을 얻어서 계속 진행이 앞으로 더더욱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일단 반도체 소부장부터 볼까요? 아니면 2차 전지 소부장부터 볼까요? 반도체부터 그래요. 보실까요? 소부장 하면 사실 반도체가 가장 떠오르실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요 ETF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소부장의 국산화라든지 공정기술 난이도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생산업체들의 어떤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.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의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소부장에 중점을 둔 ETF는 부재했을까? 지금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DB하이텍이 있거나 뭐 둘만 있거나 하나만 있거나 근데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엄청 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소부장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투자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. 2023년에는 지금 반도체 업황 굉장히 안 좋죠. 안 좋죠. 네,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계 1위 자리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감산을 늦추다가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감산을 발표를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부터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23년 이런 어떤 사이클적인 순환적인 전환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부진 탈출이라든지 여기에다가 구조적으로 각국에서 반도체법이라든지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 기업들에게 되게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특히나 어제 EU 반도체법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소비 측면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랑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 소비 시장이긴 한데 생산
그 기준에서는 굉장히 조금 마켓 시어가 떨어져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마켓 시어가 10%인데 20%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는 경쟁이 강화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각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들이 많아지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이 2019년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더욱더 이 중요성이 공고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 일본의 소재 수출이 금지가 됐죠.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경쟁력을 좀 강화를 하면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불화수소 쪽에서는 거의 우리가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이렇게 그 정부의 소부장 육성 정책 흐름이 있는데 어제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이 발표가 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정부 정책을 보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네. 그런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특히나 지금 반도체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 강화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새 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이 10월에 결정이 됐고 바로 어제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 전략이 발표가 되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방산 수소까지 굉장히 좀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고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우리도 슈퍼을 소부장 기업을 만들겠다. 요새 슈퍼울이 유행어가 됐어. 사실 이제 그 유럽의 ASML이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업체들에게 슈퍼 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.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볼 때는 이 소부장 기업들의 그런 흐름이 더 앞으로는 더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3월 말에 K-칩스법 이거가 또 반도체에 좋은 흐름일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그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부분인데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부담 경감 효과가 2.5조 원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는 한 60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생산업체들이 투자를 하면은 어디에 돈이 흘러갈까요? 당연히 생산 설비를 확충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장비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그 금액이 들어가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요 오른쪽 차트인데 국내 메모리의 이제 설비 투자의 금액이 증가를 하면은 요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연한 하늘색 선이 국내 메모리 그 설비 투자 금액인데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매출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과거의 선례가 있었고 올해는 그 생산업체들의 캐pe스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이 투자할 때냐 네.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. 아직도 맞아요. 멀었냐. 아직도 멀었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반도체 사이클 전환기의 주가 반등 경로인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상대 수요 변곡점. 이게 뭐냐면은 공급 대비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삼성전자까지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공급 대비 수요는 이제는 조금 물꼬를 튼 것 같아요. 근데 절대 수요 변곡점 결국에는 그 반도체의 전방 산업은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서버라든지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 투자 여력과 심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매크로 지표의 전환점과 이 절대 수요 변곡점이 과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일치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저희가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이 50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요. 근데 한 200일 동안 계속 하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과거를 봤더니 가장 최장 기간 50을 하회한 게 한 260일 정도인데 그걸 대입을 해보면 6월 정도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잘 보고 요때가 여기까지 갈 때는 사실
이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상승했다가 실적이라든지 뭐 재고 수준의 떨어짐이나 디램 가격의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. 그럼 다시 조금 하락을 했다가 방향성을 찾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좀 적립식으로 ETF를 투자를 하시면서 이 상승기를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탁 사는 게 아니라 네. 조금씩 나눠서. 네,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적립식으로 상황을 보면서 ETF를 모아가시는 게 이때 상승기를 대비하는 조금 적합한 액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울 반도체 소부장 ETF는 총 20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. 저희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. 어떤 종목이 거기 담길까? 네, 그걸 보여드려야죠. 여기 보면은 화면에서 조금 잘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.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반도체 부품 쪽에서는 SNS텍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이제 불화수소 쪽에서 국산화를 많이 진행을 한 솔브레인 그리고 심텍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의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들을 골고루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연간 2번 정기 변경을 하는데 그때 하나 종목의 최대 비중은 8%로 캡을 씌웠어요. 그래서 ETF의 매력이 사실 개별 종목보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위험 대비 성과를 보강하는 것이 바로 ETF의 매력일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종목이 멈춰 있는 거가 아니에요. 1년에 2번 정기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그 분석이 있다라면은 그 종목을 또 새로 편입하고 안 좋은 종목을 편출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저게 반도체 사실 소부장이 네. 범위가 되게 넓고 종목 수가 많아가지고 네.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네.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네. 안 좋을 때 요걸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네. 요런 걸로는 괜찮겠군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소부장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너무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데 소부장 전략은 지수를 통한 인덱스 투자가 또 효용성이 높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들어서 사실 소부장 업체들이 먼저 조금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요 코스피 대비 반도체 소부장 지수의 성과가 올해 들어서는 네, 굉장히 한 33% 3월 말 기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11% 상승률을 좀 상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.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거는 어쨌든 그 적립식으로 네. 분할해서 왜냐하면 네. 아직 이 바닥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. 이렇게 나눠서 네. 하는 게 안정적이다. 네. 자, 그럼 이번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, 2차 전지는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 2차 전지라는 업종이 이렇게 메가 산업으로 성장을 한 게 2018년부터인 것 같아요. 2018년부터 이제 그 전기차의 각국에서 도입이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2차 전지 1.0 시대가 됐고 지금은 2차 전지 2.0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소재의 그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이고 아무래도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 자원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공급을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가 그 어떤 기업의 그 성패를 나눌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다들 IRA 부분 3월 말에 그 발표된 거 잘 보셨겠지만 거기서 사실 가장 핵심이었던 거는 양극재, 음극재 기업들이 현재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.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전액과 분리막은 북미 투자 필요성이 높아진 건 맞아요.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발표됐을 때 이미 미국 시장에 그 전액 생산 기지 투자를 확정지었던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핵심 광물이 굉장히 중요를 한데 미국이나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맺은 국가에서 일부 조달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재련이나 가공을 통해서 가치 증분을 50% 할 수 있다. 요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고
가공 재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투자를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밑단의 밸류체인까지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ETF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워낙 공부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. 개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래 지금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의 힘에 의해서 기다리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것 네, 같아라는 네. 생각이 드는데 네. 2차 전지는 이거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?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어떤 소수 종목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보통 그렇게 빠른 시간에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을 했다라면은 빠르게 또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적정한 가치의 매도자를 못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스토리를 많이 믿으시는 것 같고 그럼 이미 오른 부분의 종목들은 종목이고 그 밑에 양극재 밑단에 뭐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못 올랐던 기업들이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스위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ETF를 통해서 이 소재 부분에 있어서 소보장에 있어서 뭐랄까 이렇게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개별 종목의 어떤 상승률은 못 따라갈 수는 있지만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트렌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 그 2차 전지 소부장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한번 몇 종목이 들어가나요? 이 소부장 20종목? 네, ETF도 20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와는 다르게 2차 전지 자체는 소재가 굉장히 중심이다 보니까는 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소재가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 보시면 원준이라든지 대보 마그네틱이라든지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장비에 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또 2차 전지 ETF와 차별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른 지금 국내 상장된 ETF, 2차 전지 ETF가 총 한 5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네. 대부분 그 셀업체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SK 온이라든지 그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희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ETF 같은 경우는 셀업체를 제외하고 그 밑단의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, LNF,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유의미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ETF도 이 지수도 1년에 2번 정기 변경을 해요. 그래서 그때그때 종목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 재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이제 포스코 그룹이랑 고려아연이 또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지금 20종목 안에는 고려아연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근데 작년 12월에 정기 변경을 했는데 지수가 그 전에는 고려아연을 포함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고려아연이 최근에 이제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그런 조금 영업 외단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주가가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의 그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광물 쪽에서 지속적으로 광물 자원 확보를 통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또 그런 기업들이 2차 전지의 어떤 모멘텀을 얻고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ETF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2차 전지의 저는 패러다임 2.0 시대에 가장 적합한 ETF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종목들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. 이게 다음 주 나오는 상품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선택할까? 네. 앞으로의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안 좋은 이 반도체를 선택할지 네. 아니면 지금 많이 올랐다. 네. 그러나
앞으로 성장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밖에 없다. 네. 요 생각이 네. 어떻게 반영이 될지, 무엇을 선택할지.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. 개봉박도 다음 주 화요일에. 그래서 사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그 장 9시에 열릴 때는 반도체 소부장도 굉장히 조금 강하게 시작했다가 다시 조금 힘을 잃는 것 같았고 오히려 2차 전지는 종목 간의 차별화는 있지만은 뚜렷하게 조금 상승하는 기업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주도주의 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나 싶지만 네, 뭐 반도체도 적립식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